자,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자, 한 유튜브 채널 지금 주말 동안에 정말 크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가해자, 저희도 참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만 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어요. 네, 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부터 간단히 좀 전해드리자면요. 1년 전에 30대 남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이 뒤에서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을 합니다. 쓰러진 뒤에도 폭행이 이어졌고 여성이 쓰러지니까 어깨에 들쳐매고 CCTV 없는 사각지대로 이동을 했는데 이 사라진 7분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돼서 12년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 가해자 DNA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강간 살인 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있었고요. 현재 검찰이 2배가 넘는 징역 35년을 구형해서 선고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이 가해자인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영상에서 가해자의 얼굴 사진뿐만이 아니라 이름, 나이, 주거지, 그리고 키와 체격 같은 정보까지도 모조리 공개가 됐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현재 480만 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400만 명이 넘게 그걸 보셨다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승현님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이게 사실 신상 공개가 되면 딱 3가지밖에 공개 안 되죠.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사진, 그냥 그 사람의 나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신상 공개 되어봤자 우리 사진밖에 못 보잖아요. 실질적인 인물은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입장에서는 사진이 그대로 지금 현재의 모습과 유사한 사진이 나오고 키와 혈액형과 과거의 전과 기록까지 전부 다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범위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상 공개보다는 많이 공개가 되고 있어서 과연 이게 공익을 위한 범위일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아마 이 유튜브도 알고 있는가 봐요. 내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이 피고인이죠. 이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나는 신상을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공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언론하고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피해자의 측의 인터뷰는 들어가 있습니다. 피해자도 이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들어와 있는 내용은 이 유튜브 안에 들어오는데 그 피해자의 변호인 측이 이야기했는 것은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상 공개가 적법하고 의법하게 되는 걸 원했는 것이지 이런 형태의 사적 형태의 신상 공개를 원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도 이런 이야기 하죠. 시원하다. 이거 국가가 신상 공개 안 해주면 이렇게 신상 공개하는 거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과 반대적인 측면, 사적 제재가 아니냐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소장님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지금 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유튜브에.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이 의견이 충돌하고 있지만 이 유튜브에 달린 댓글은 정말로 좀 잘했다, 응원한다. 그리고 보니까 후원금도 많아요. 가슴이 뻥 뚫린다. 아무도 못났은 일에 대변해줘서 고맙다. 당신은 영웅이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응징해줘서 고맙다. 피해자분 힘냈으면 좋겠다. 박수를 보낸다. 이런 응원의 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유튜브는 이 카리큘라 탐정사무소 자체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제 후원자들이나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댓글 보니까 거의 3만이 넘어가고 거의 4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아무리 공익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하지만 개인에 의한 신상 공개는 사적 재개라는 반론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지금 속속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은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건 경찰이죠.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일반화 아무나 누군가 범죄자의 사진을 이렇게 공개하고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기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작은 사건부터 아주 중한 사건까지 경중 없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적 복수의 영역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이제 공개의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부작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저 사람 얼굴이 공개되니까 대중들이 이렇게 환호할까요? 응당 공개가 되어야 될 사람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상 공개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기이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응당 공개가 되어야 될 사람은 공개가 되지 않으니 그러니까 누군가 제3자가 나서 이렇게 공개하고
그럼 공개하고 나면 이게 법에 맞느니 틀리느니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저는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신상공개 제도가 좀 더 구체적이고 투명화한 그런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길 좀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처음에 이 사건을 저희 JTBC가 맨 처음 단독으로 전해드리고 사건 반장도 정말 뭐 처음부터 아주 이 피해자분과 함께 이 사건을 전해드렸었는데 저희도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어떤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 다 갖고 있었죠. 갖고 있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미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언론사잖아요. 언론사가 현행 법을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희도 답답했습니다만 아무튼 자 소장님.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이 신상 공개에 대한 가해자의 신상 공개. 그런데 네. 정작 이 피해자분은 이럴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좀 반가워하기보다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해당 유튜버한테 이 신상 공개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공개를 할 건데 어떻게 했냐라는 의견을 본인한테 이 피해자분한테 물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나는 신상 공개가 되기는 원한다. 왜냐하면 추가 범행이 그만큼 걱정스럽기 때문에 여러 공공기관에 가서 이 신상 공개를 요청을 했다. 근데 이제 거절당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은 합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 피해자께서는 나는 사실은 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는 사실도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야 알았다. 아하. 그러니까 이 유튜버하고 서로 사전에 얘기가 입이 맞추어진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영상을 보면 저도 봤지만 첫 부분에 이 피해자 인터뷰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인터뷰하신 피해자가 이 채널에 신상 공개를 해줬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수가 있는데 그거는 오해다. 나는 그거를 그러니까 신상 공개는 원했지만 이 유튜버한테 불법적으로라도 해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강조한 대목이 따로 있죠. 이 사적 제재에 대한 찬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로 이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야 한다는 건데 자,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죽어야 신상 공개. 자, 피해자는 오늘도 저희와 인터뷰에서 내가 죽어야만 신상 공개를 해줄 거냐, 가족까지 당할까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다고 계속 호소하셨습니다. 이 가해자가 이사한 그 새 주소지까지 언급해가면서 이자가 보복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여전히 그냥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포토샵한 조정사진이죠. 그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배경에서 똑같은 보정 없이 찍은 사진들이 계속 공개돼야 되는데 보정이 좀 가미돼 있고 그냥 보기 좋은 모습으로만 돼 있는 거는 사실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신상 공개 기준은 살인을 해야 아니면 성범죄를 엄청 중하게 해야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이 살아있는 경우거든요. 살인 미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도 공개가 된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그 유튜버가 공개한 사진도 보면요. 보정이 잔뜩 됐습니다. 저는 저자의 진짜 보정이 되지 않은 그 사진도 갖고 있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예. 자, 뭐가 됐든 하여튼 다 모호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피해자는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글을 좀 밝혔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무섭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 가해자가 구치소 동기에게 나가서 죽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사건 후에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피해자의 집 주소까지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공개된 사진은 보정이 굉장히 좀 많이 된 사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별하기도 힘들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돼 있는 사진을 공개할 게 아니라 똑같은 배경에서 보정 없는 실물 사진이 공개돼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신상 공개는 대부분 살인 사건에 국한이 돼 있는데 이 살인범은 대부분 무기징역이 선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범위가 넓어져야만 실효성이 있겠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경찰 단계가 아니라 검찰 수사 단계 혹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라도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이 신상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신상 공개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마쳤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야, 사건 반장 니들 그동안 뭐 신상 공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더니 왜 정작 이런 일에서 그렇게 몸을 사리냐라고 많은 분들이 또 지적을 해주시는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해서 사건 반장이 얼마만큼 진심인지는 사건 반장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저희도 저 블러를 걷어내고 싶어요. 모자이크 걷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정보보호법 혹은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등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가 아무리 그 목적이 공익에 이바지한다고 해도 현행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한다는 거는 어폐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죠. 법을 바꿔야 됩니다. 예. 자, 제가 처음 말씀드릴게요. 그 며칠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힌트를 드렸었는데, 사건 반장 저희가 지금 여야 의원실 몇 군데 하고요. 이 흉악범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법을 고치는 거 말고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 법 개정 법률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신상 공개 문제에 있어서 여론의 인내심은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정교해질 때 그때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게요. 자, 승 의원님하고 백 변호사님 이 관련해서 좀 짧게 두 분의 입장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죠. 저희가 뭐 법을 만드는 또 법을 지원하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신상 공개가 되면 제대로 되자. 이게 효과성의 문제입니다. 고유정 때부터 커튼머리를 확 하고 나오면 신상 공개를 시켰는데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신상 공개의 효과성이라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건데, 범죄의 예방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야 되고, 국민은 그 사람의 얼굴을 알고 싶은 거지 머리를 내린 모습을 알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앵커가 말씀했다시피 완전히 보정처리 완전히 돼서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싶지도 않는 건데, 적어도 신상 공개가 그렇게 어렵게 되었다면 제대로 되게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이도록 만듦과 동시에 저는 이 피해자분이 진짜 신상 공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생각하셨다고 봐요. 피의자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강하겠습니까? 피고인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강하겠습니까? 최초 단계의 피의자가 더 무죄 추정에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신상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되면 재판 단계에 가면 그 어떤 법도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유죄가 났다면 법원이 판단해서 그 사람의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피의자가 가능하다면 피고인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게 왜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정 법률안에는 포함해야 된다. 이번에도 그 피고인의 얼굴이 항소심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었다. 기다려달라. 이랬으면 이 유튜버가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절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예.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은요? 지금 승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가 최소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검거 이후에 뭐 미국에서 머그샷이라고 하죠. 예. 그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건 범죄의 범위입니다. 예. 그리고 기준의 일관성이고요. 지금 똑같은 사건도 언론에 노출되면 공개, 언론에 노출 안 된 비공개, 그런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건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를 한다든지 뭔가 재량의 여지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재량을 판단하는 건 동기가 비난받을 동기인지 비난받지 않을 만한 참작할 만한 동기 정도만 나누면 되는 것이지, 범죄 종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참작 여지를 없애는 게 좋고, 그리고 대중들이 생각할 때 정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죠. 공개가 안 됐던 사건들 중에. 그런 범죄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서 힌트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관련법 개정 법률안 준비가 되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꼭 먼저 보고해 드리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